오늘은 9월 20일 금요일입니다. 미국의 증시가 연준의 B컷 0.5% 금리 인하 효과가 하루 늦게 반영됐습니다. 일제히 크게 올랐습니다. 다우와 S&P 500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다우지수는 사상 최초로 42,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미국 증시가 연준이 0.5%의 B컷을 단행을 하니까 경기 침체 우려가 급부상하면서 예상외로 소폭이지만 일제히 하락 마감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연준의 B컷이 결과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연착륙을 가져올 것이라는 낙관론이 급부상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 1.26% 상승, 42,000을 처음으로 넘어서 42,025입니다. S&P 500 지수 1.7% 상승, 5,713으로 또 사상 최고치 넘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 2.51% 상승해서 18,000선 다시 넘었습니다. 18,013, 18,647이 최고치였어요. 18,647을 넘으려면 앞으로도 약 3.5% 정도 남았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오를 때는 가장 많이 오르죠. 떨어지면 무섭게 떨어집니다. 4.27% 폭등하다시피 했어요. 5,066, 5,000선 오랜만에 넘어서 5,904가 최고치였습니다. 5,904까지 가려면 아직도 16.6% 남았어요.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넘어갔는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앞으로도 16.6%나 남았으니 그동안 7월, 8월, 지금 9월까지 얼마나 많이 떨어졌습니까? 우량주 그룹 다우지수죠. 30개 종목 개장 직후 사상 처음으로 32,000선을 돌파했고 대형주의 벤치마크 S&P 500 지수도 올해 39번째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입니다. 기술주 중심 나스닥 지수도 지난 7월 22일 그 이후 처음으로 18,000선을 회복을 하고 다시 고공행진 중입니다. 오늘 나스닥 종합지수가 2.51% 상승한 것은 올해 들어서 나스닥이 기록을 했던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로 큰 일일 상승폭입니다. 올해 가장 큰 상승폭은 지난 2월 22일에 3.09% 상승이었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은 S&P 500 지수가 연내에 6,10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가장 높은 예상치입니다. 최근 월가에서는 연이어서 주식시장에 대한 강세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 골드만삭스는 향후 12개월 안에 S&P 500 지수가 6,000으로 오를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도이체방크도 연말 전망치를 5,750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BMO 캐피털 마켓은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를 개시한 만큼 올해 4분기 주식시장은 평소보다도 더 강한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오늘 발표된 거시 지표도 미국 경기의 연착륙 전망에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발표된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 21만 9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4개월 만에 최저 수준입니다. 노동시장이 연착륙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연준의 B컷 이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수 있다는 것이 확신이 커진 것입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9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2,000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4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22만 9천 건도 밑돌았습니다. 이번 주간 감소폭은 지난 8월 8일에 집계한 1만 7천 명, 17,000명 감소 이후 최대치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전에는 고용지표가 탄탄하게 나올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을 줄이기 때문에 부정적 뉴스로 간주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연준이 금리를 내렸고 고용이 탄탄하다면 미국 경제가 이제는 연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에는 반대로 긍정적인 뉴스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월가의 전망은 분분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는 연준이 연말까지 추가 0.5%가 아니라 0.75% 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제 드디어 금리 인하의 첫 발을 내딛었으니까 앞으로는 11월 FOMC 회의로 관심이 넘어갑니다. 시카고 상권거래소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마감 무렵에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10월은 없습니다. 10월은 없고 11월, 12월 두 번 남았습니다.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가 0.25% 인하될 확률이 59%, 0.5% 인하 확률은 41% 수준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점도표는 연준의 계획이 아니다 라면서 앞으로의 결정은 향후 들어오는 데이터에 달려있다. 당연하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페드는 기준금리를 5.5%에서 5%로 비컷입니다. 0.5% 인하하고 점도표를 통해서 연내 총 0.5% 추가 인하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 18일 전격적으로 비컷을 단행하니까 월가에서는 추가 비컷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입니다. 월가 주요 기관들에서 잇따라 오는 11월 FOMC에서 비컷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9월 FOMC 비컷을 정확히 예측했던 JP모건의 마이크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비컷을 완료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11월에 또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점도표보다 빠른 속도의 금리 정상화를 기대한다면서 11월 FOMC 전 두 번의 고용 보고서가 고용시장의 완만한 둔화를 나타낸다면 11월과 12월 FOMC에서 0.25%씩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티그룹 역시 실업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며 여전히 11월 0.5%, 12월 0.25% 인하를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금리 인하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당초 페드가 오는 11월, 12월 각각 0.25%씩 금리를 내릴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연말까지 총 0.75%를 내릴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즉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았는데 FOMC에서 한 번은 0.5%, 나머지는 0.25% 인하가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내년에는 1% 예상이 아니라 1.25%의 추가 인하를 예상해서 최종 금리가 3%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올해 말까지는 적어도 앞으로 0.5% 더 떨어지게 되면 4.5% 정도까지, 내년에는 1%만 떨어져도 3.5%까지, 그 다음에 내후년 가면은 3% 이하까지 예상을 합니다. 이번에 9월 FOMC 회의 전처럼 0.25%냐 0.5%냐 논쟁이 이번 9월 FOMC 회의 전처럼 11월 FOMC 회의에서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